안녕하세요. 레디스 게이트 권대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디스 6.0 뉴 퓨처 중에 클라이언트 사이드 캐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redisgate.kr에 들어오시면 레디스 메뉴 밑에 커맨드 메뉴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레디스 릴리즈 노트 6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레디스의 새로운 기능, 6.0의 새로운 기능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CL, 사용자 접근 제어 관리 기능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서버 지원 클라이언트 사이드 캐싱, 서버 어시스티드 클라이언트 사이드 캐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를 클릭하면은요, 이쪽으로 화면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개요부터 설명을 드리면은요, 레디스 서버는 고성능이죠. 고성능입니다만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입장에서 보면 데이터가 필요할 때마다 매번 서버의 쿼리에서 가져오는 것보다 한 번 가져온 데이터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나은 성능을 유저들한테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해결해야 될 문제는 데이터가 변경되었을 때 클라이언트는 해당 데이터가 변경되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버 입장에서 보면은 변경된 데이터를 조회해서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에게 데이터가 변경되었음을 알려주는 효율적인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레디스 서버에서는 이미 가지고 있는 기능인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버, 펍섭 기능을 이용해서 캐싱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에게 알림을 보내서 데이터가 변경됐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기본 모드와 브로드캐스팅 모드가 있고요. 명령 시작은 클라이언트로 합니다. 근데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를 캐싱하고 있는 경우는 데이터가 자주 변경되지 않는 것들을 하면은 좋겠죠. 예를 들면 유저 아이디, 사용자 정보 같은 것들, 유저 아이디, 주소, 전화번호 같은 것들은 거의 변경되지 않죠. 이런 경우에 클라이언트 사이드 캐싱 기능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모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명령은 클라이언트로 시작하고요. 클라이언트 트래킹 온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트래킹 이후에 조회하는 모든 키를 캐싱을 합니다. 서버는 해당하는 키가 변경되면 클라이언트에게 퍼블리시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테스트를 위해서 클라이언트 3개를 레디스 CLI 클라이언트 3개를 사용해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4가 있고요. 클라이언트 5가 있고 클라이언트 6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4에서는 클라이언트 트래킹 온 리다이렉트 5 이렇게 합니다. 그 클라이언트 트래킹 온까지는 설명드렸고요. 리다이렉트 5는 그러니까 데이터가 변경됐다는 메시지를 받는 것을 5번 클라이언트에서 받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변경 데이터를 펍서브로 받을 때는 서브스크라이브를 계속 하고 있어야 돼서 같은 클라이언트에서 하기가 어렵거나 불편하죠. 그래서 별도 클라이언트로 해서 서브스크라이브를 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리다이렉트 5는 클라이언트 아이디이고요. 클라이언트 아이디는 클라이언트 아이디 명령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실습할 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5에서는 서브스크라이브, 레디스 인밸리데이트, 요것이 채널명입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4에서 get key 하면 value 뭐 이런 데이터가 오겠죠. 이후 클라이언트 4는 데이터를 서버에서 다시 조회하지 않고 캐시된 데이터를 계속 사용하면 됩니다. 이러다가 클라이언트 6 쪽에서 set key value 10 이렇게 해서 해당 키의 값을 변경했을 경우 레딧 서버는 클라이언트 5 쪽으로 메시지를 퍼블리시해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키의 데이터가 value가 변경됐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 4에서는 캐시된 데이터를 지우고 다시 get key 해서 다시 데이터를 갖고 와서 계속 사용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클라이언트 사이드 캐싱입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루프 옵션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트래킹 온 노루프. 위의 경우 조금 전에 설명한 노루프 옵션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신 클라이언트 4가 입력한 키에 대해서도 무효화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입력해서 데이터가 변경된 건지 다른 클라이언트가 입력해서 데이터가 변경된 건지를 구분할 수가 없죠. 이 경우에는. 그래서 자신이 입력한 키에 대해서 무효화 메시지를 받지 않으려면 노루프 옵션을 사용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요. 그 다음에 OPT in 옵션. 위에 옵션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트래킹 온 다음에 모든 명령, 모든 조회 명령에 대해서 캐싱을 하는데요. 어떤 트래킹 온 다음에 특정 명령에 대해서만 캐싱을 하고 싶을 경우에 이때는 OPT in 옵션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트래킹 온 OPT in 다음에 클라이언트 캐싱 yes 명령 다음에 조회 명령을 실행하면 그 해당하는 키에 대해서만 캐싱을 합니다. 조회 명령 실행 직전에 매번 클라이언트 캐싱 yes 명령을 실행해야 됩니다. 예를 보면은요, 클라이언트 4에서 클라이언트 트래킹 온 redirect 5 opt in 한 다음에 5에서는 subscribe를 하고요. 클라이언트 4에서 다시 클라이언트 캐싱 yes 한 다음에 get key 하면 요 키에 대해서만 이제 캐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6에서 set key value에서 값을 바꾸면 이제 클라이언트 5 쪽으로 무효화 메시지가 날라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OPT in 옵션은 해당 어떤 키를 캐싱하기 직전에 클라이언트 캐싱 yes 명령을 항상 실행하고 그 다음에 조회 명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키에 대해서만 캐싱을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옵션이죠. 그 다음에 트래킹 on opt out 옵션을 보면은요. 캐시 시작 명령, 이전에 봤던 캐시 시작 명령 클라이언트 캐싱 yes는 필요하지 않고요. 캐시를 중지할 때 클라이언트 캐싱 no 명령을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4에서 클라이언트 트래킹 on redirect 5 opt out 한 다음에 5에서는 subscribe 하고 클라이언트 4에서 get key 그리고 get key 1 이렇게 하면 두 개가 이제 캐싱이 계속 되는 거죠. 이게 두 개를 계속 캐싱을 하고 있고요. 클라이언트 6에서 set key에서 값을 바꾸면 무효화 메시지를 받고 다시 클라이언트 6에서 다시 key 1에 대해서 값을 바꾸면 무효화 메시지도 받고요. 이제 더 이상 캐싱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클라이언트 캐싱 no를 하면 캐싱을 하지 않고 이후에는 값이 바뀌어도 메시지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클라이언트 트래킹 온 다음에
조회하는 키에 대해서 모두 캐싱을 하고 있는 거고, 중지할 때는 클라이언트 트래킹 no를 하면 이제 더 이상 캐싱을 하지 않을 때 사용을 합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OPT는 클라이언트 캐싱 yes와만 사용할 수 있고, OPT out은 클라이언트 캐싱 no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OPT1과 OPT out을 같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트래킹 on 했다가 중지할 경우는 어떤 경우든지 클라이언트 트래킹 off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브로드캐스팅 모드를 설명하기 전에 실습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를 잠시 중지하고요. 실습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예. 레딧 서버 6.0.4에 들어왔고요. 서버를 실행하겠습니다. 저는 6000번 포트로 실행합니다. 예. 접속해서 CLIN 클라이언트 ID 명령을 사용하면 현재 이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어떤 건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4가 나옵니다. 두 개 더 접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클라이언트 CLIENT ID 하면 이게 클라이언트 5가 되고요. 하나 더 접속을 해서 LINT ID 하면 이게 6이 되는 거죠. 이제 클라이언트 4에서 클라이언트 트래킹 온 명령을 해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 트래킹 온 리다이렉트 5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5에서는 서브스크라이브를 이렇게 하면 되죠. 서브스크라이브 redis invalidate 이렇게 하면 서브스크라이브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get key value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get key 하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죠? 예. 미리 하나를 입력해 놓고 했으면 더 좋은데 예. 지금 클라이언트 6에서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alue 이렇게 하면 입력이 됐고 이전에 널 값이라도 줘야 한 것도 변경이 된 거기 때문에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받고 다시 한번 get 하면 value가 나오고 이것을 사용하다가 클라이언트 6에서 다시 value 10으로 10으로 변경을 하면 클라이언트 5에서 다시 무효화 메시지를 받는 거죠. 그래서 다시 받으면 클라이언트 4에서는 데이터가 다른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변경했으니까 다시 조회를 해서 계속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죠. 예. 그 다음에 노루프 옵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트래킹 오프 하면은 됐고요. 그 다음에 화면을 지운 다음에 클라이언트 트래킹 온 리다이렉트 5 한 다음에 no LOP 하면 이제 자신이 입력한 명령에 대해서는 무효화 메시지를 받지 않습니다. 이전에 한번 해봤어야 되는데 이전 no 루프를 하지 않았을 때 다시 해보죠 뭐. 하고 no 루프를 하지 않았을 경우 set get 키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set key value 20 하면 여기에 메시지를 받게 되겠죠. 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네, 키가 바뀌었다는 메시지를 자신이 변경했을 때도 메시지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자신이 변경한 경우에 메시지를 받지 않으려면 네, 노루프 옵션을 이렇게 노루프 옵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get 키 하면 value 20 턴 t고요. 그 다음에 set key value 30 하면 이 경우에는 노루프 옵션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에 메시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 여기에 메시지가 나오지 않죠. 이렇게 자신이 변경한 키에 대해서 메시지를 받고 싶지 않을 때는 노루프 옵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트래킹 오프 한 다음에요. OPT in 옵션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트래킹 on redirect 5 OPT in. OPT in을 했을 때는 항상 클라이언트 캐싱 yes를 한 이후에 조회한 키에 대해서만 캐싱을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yes 한 다음에 get key 하면 이렇게 value 30이 나오고 클라이언트 6에서 set key 40으로 변경을 하면 이렇게 메시지를 받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캐싱하고자 하는 키 직전에 클라이언트 사이드 클라이언트 캐싱 yes 명령을 실행해서 그 명령 하나에 대해서 캐싱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OPT out 옵션에 대해서 현재 키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 더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100 이때는 get key 하면 이렇게 나오고 get key 2 하면 100이 나오죠. 이렇게 했으면 이제 이 두 개의 키하고 키 2에 대해서 이 클라이언트는 캐싱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6에서 set key value 50으로 바꾸면 역시 메시지를 받고요. 그 다음에 키 2에 대해서도 키 2가 value 200으로 바꾸면 이거에 대해서도 역시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키를 캐시하고 있었고 메시지를 받으면 이제 다시 조회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캐싱 no를 하면 이후에는 이 키나 키2의 값이 변경돼도 더 이상 메시지를 받지 않습니다. 한번 키2 값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2가 200이었던 것이 300으로 바꿔서 더 이상 메시지는 받지 않죠.
이렇게 해서 클라이언트 기본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화면을 바꿔서 브로드캐스팅 모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브로드캐스팅 모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라이언트 트래킹은 B캐스트 옵션을 주고요. 이 모드는 조회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키에 대해서 무효화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전에는 해당 어떤 키를 조회했을 때 그 키가 변경됐을 경우만 무효화 메시지를 받는데요. 브로드캐스팅 모드는 어떠한 키가 변경돼도 모두 그거에 대해서 무효화 메시지를 받고 싶을 때는 브로드캐스팅 모드를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3개 클라이언트를 사용하고요. 클라이언트 4에서 클라이언트 트래킹 on redirect bcast라고 입력을 하고요. 클라이언트 5에서는 subscribe를 하고 있고, 이제 클라이언트 4에서 조회를 하지 않았더라도 클라이언트 6에서 어떤 키의 값을 변경을 하면 클라이언트 5는 메시지를 데이터가 됐다는 invalidate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 경우에 모든 것을 받으니까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정한 키에 대해서 접속을 사용해서 특정한 키에 대해서 메시지를 받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트래킹 on bcast 프리픽스 주고 어떤 접두어 프리픽스에 대해서는 받겠다라고 하면 됩니다. 접두어를 사용하는 방법, 접두어를 지정하면 해당 키에 대해서만 무효화 메시지를 받습니다. 접두어는 여러 개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4에서 클라이언트 트래킹 on redirect bcast prefix user 하고요. 클라이언트 5에서는 subscribe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6에서 set user back value 이렇게 하면 클라이언트 5는 invalidate 메시지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트래킹을 중지하고 싶을 때는 어떤 모드이든지 상관없이 기본 모드나 브로드캐스팅 모드 상관없이 클라이언트 트래킹 오프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정리를 해보면 다른 모드로 전환할 때도 클라이언트 트래킹 오프한 다음에 다른 모드를 온하면 되고요. B캐스트 모드에서는 OPT in이나 out 같은 옵션은 사용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브로드캐스팅 모드 잠시 화면을 바꿔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지우고 클라이언트 트래킹 on bcast redirect tracking on redirect 5 bcast 예. 서브스크라이브는 하고 있으니까요. 됐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4에서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죠.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클라이언트 6에서 6 화면 지우고 난 다음에 set key 33 value 3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면 무효화 메시지를 받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이쪽에서 조회를 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키가 바뀌더라도 예, 브로드캐스팅 모드에서는 메시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했던 그 설명드렸던 접두어 프리픽스를 사용하는 것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다음에요. gcast 프리픽스 유저로 시작하는 키에 대해서만 메시지를 받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 키, 하, 밸류, 하면 이 경우에는 메시지를 받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유저 1, 밸류 1 이렇게 해서 유저가 들어가는 명령이 실행되면 유저 1의 데이터가 바뀌었다, 밸류가 바뀌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리픽스를 사용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화면 바꿔서 클라이언트 캐싱에 대한 관련 내용을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정보. 서버 내부 데이터 구조. 키와 클라이언트 정보를 보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느 클라이언트가 어느 키를 조회했는지를 갖고 있어야 퍼블리시에서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정보를 보관하기 위해서 RAX, Redis, Tree, 데이터 스트럭처를 사용을 합니다. RAX에 대해서는 클릭을 해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보시기 바라고요. RAX가 그 스트림 할 때 도입이 돼서 계속 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레디스 내부적으로요. 그 다음에 6.0 RC 후보 1 버전에서는 RAX를 사용하지 않고 배열을 사용해서 이것을 관리해서 128 메모리, 서버 메모리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를 바꿔서 배열을 사용하지 않고 RAX를 사용해서 많은 서버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도록 변경을 했죠. 그래서 문서에 보면 전면적으로 재설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알림 기능은 사실 이전에도 있기는 했습니다. 있기는 했다는 표현이 서버 이벤트 노티피케이션 기능이 있어서 키가 변경이 되면 그것을 알림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사실 이전에도 어느 정도는 이 클라이언트 사이드 캐싱 기능을 사용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한번 비교를 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 정보에서 flashDB 또는 flashall 명령을 실행했을 경우는 모든 데이터가 다 바뀌는 경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X00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받으면 모든 데이터가 다 지워졌다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트래킹 관련 정보는 info 클라이언트 명령을 실행을 해보면 트래킹 클라이언트라는 항목이 아이템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트래킹하고 있는 클라이언트 수를 보여주고요. 클라이언트 트래킹 ON 하면 1이 증가하고 오프하면 하나씩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래킹한 클라이언트 개수를 보여주는 게 있고요. 인포 스테이트에 보면은
트래킹 토탈 키라는 항목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클라이언트가 캐시하고 있는 키 개수를 보여줍니다. 클라이언트가 키를 조회, 캐싱하면 일이 증가하고 해당 키가 변경되어 메시지가 나갔으면 일이 감소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클라이언트 사이드 캐싱 기능을 설명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